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상훈입니다. 교육감은 교원 인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 과정 등 교육 자체를 관장하는 막중한 자리인데요. 교육감의 철학과 정책에 따라서 경기도 교육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마련한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100여 분 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초청 대상 후보자 가운데 한만용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을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준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민주개혁 후보 이재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감 후보 박용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중등 교육 전문가 김광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정종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조전혁 후보입니다. 경기도 교육의 기분 좋은 변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조전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고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자의 질문을 받은 뒤에 후보자 보충 질문을 주고받겠고요. 그런 다음에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를 자유롭게 지정해서 질문하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보충 질문을 주고받은 뒤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서 최준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교육감 후보 최준영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번 선거에 나왔습니다. 학교 밖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매년 5만 명이 넘습니다. 교실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저 최준영은 핵심 IT 기술로 개발한 새로운 교육 솔루션으로 성적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위치 정보 알고리즘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새로운 세계적인 환경에너지 기술을 접목시켜 재정 확대 대책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후보 최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정 후보 기조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민주교육 개혁을 위한 경기도 교육감 시민추천위원회가 마련한 그 네 사람의 후보 가운데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가 된 이재정 후보입니다. 저는 26년간 교육 현장에서 여러 교육 경력을 쌓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재직하는 동안에는 교육인으로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정부 당시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의 모든 기획과 진행을 책임졌던 그런 교육 현장의 경력과 국정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교육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현재 경기도는 혁신 교육이 다른 외국의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용우 후보 기조 연설을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19년간 현장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현장에서 웃고 울며 기나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 교권이 붕괴되고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교육을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 한 몸 모든 것을 던지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경기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희망찬 새로운 교육 혁명을 위하여 함께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광래 후보 기조 연설하시죠. 존경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경기교육은 5년이 넘는 기간 정치지향 교육감이 선출되어 운영하면서 원칙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대학 교육을 관장하지 않습니다. 유초, 중고 교육정책과 추진을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헐뜯고 흠집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딱 갈라지는 정치판이 지금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중립지대인 우리 학교에도 찾아왔습니다. 학부모가 갈라지고 교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정치인은 제발 교육감에 출마하지 말라고 저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판단이 섭니다. 가르쳐보고 행정해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가정에 배부된 홍보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종희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4 지방선거는 국민의 봉사자를 뽑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누가 봉사자로 적합한지 잘 판단하시고 모든 유권자들께서는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좌나 우가 아니고 더 이상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는 안산 단원고와 세월호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빨리빨리 성장 결과 위주로 평가하다 보니 학생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경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교사 출신 후보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아쉬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기조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전혁 후보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진 위해서 경기도 보수 유일 단일 후보로 추천된 조전혁입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진보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경기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임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을 개인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표심을 사기 위해 무책임한 교육 정책으로 학력과 교권과 교육 재정이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이 붕괴 직전입니다. 경기도의 학력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학교를 희생시킨 혁신학교, 교육재정 파탄낸 무상급식, 학생들 방종으로 이끈 학생인권조례 정책, 이제 평가가 끝났습니다. 꼴찌 교육에서 어떤 교육으로, 불안 교육에서 안심 교육으로, 무책임 교육 정치에서 책임 교육 행정으로 저 조전혁이 확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보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에 대한 사회자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요.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숨진 단원고 학생과 교사, 외상후 장애에 시달리는 재학생들에게 어떤 후속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재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세월호의 비극은 그야말로
안산과 단원고등학교에 국한된 비극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저 단견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학생, 교사,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관계된 여러분들로 구성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위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나갈까 합니다. 물론 교육감이 당선되면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좀 더 지속적으로 단원고등학교를 새롭게 건설하고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단원고 희생자들과 동시에 단원고를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전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생명윤리교육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정말 생명 존중, 평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재난안전 대비 훈련을 정례화하고 대규모 학생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사전에 안전훈련을 꼭 하도록 의무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먹거리 안전도 중요합니다. 방사능 검사,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 사용 등을 급식 자재를 안전 강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용우 후보, 지금 이제 교육 현장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통 질문 드리는데요. 박용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분. 예, 우선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가슴 아픈 제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전임 김상곤 교육감, 특히 정치 교육감 출신이 탁상 행정에서 비롯된 예고된 인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대다수 소규모 테마 여행을 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모르는 전임 김상곤 교육감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단히 단체 수학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지원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영면한 학생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들에게는 학교 안전 백서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한 학생들에게는 정신적인 치료 및 수시로 상담을 통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피해자 가족이 원한다면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다른 학교의 전학이나 장학금 지급 같은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방재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 안전재난 대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재난 대비 우왕좌왕하는 피해를 앞으로도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겠고요. 그 밖에 위기체험센터 체험 의무화, 그리고 수영교실 등 운영비 전액 지원해서 100% 수영하는 학생 만들기, 노후시설 안전진단 강화, 시설 개보수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단원고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기 조치로는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학 입시 관련 3학년 학생들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겠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이거는 단원고 치유를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우선 단원고등학교를 폐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모공원과 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 자체가 참 앞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학생 대상 단원고 안전재난 추진 재단 설립 운영을 할 것이고, 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재난 교육의 계획 교육자를 만들어서 영원히 교육의 하나의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종희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월호의 참사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물질적 보상,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이미 희생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힐링,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치유가 매우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입시에 대해서 많이 불안감을 겪고 있는데 저는 재난 특별 선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을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평도 사건과 같은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특별 희망 장학금을 조성해서 정말 못다 이룬 꿈을 남아있는 학생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안전 인증제, 학교 안전 관리사 배치, 학교 안전 체험 의무화를 꼭 실시해서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조전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어른의 한 사람으로 참사 희생자 학생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아픈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꽃다운 나이에 사나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진정으로 속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보육시설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즉시 학교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64%의 학교가 내진 설계도 안 된 상황이지만 노후시설 철저히 개소하고 일선 선생님들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반드시 정례화시켜야 합니다. 또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면은 학교 폭력이 줄어듭니다.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다루는 학생 권리 책무 헌장으로 붕괴된 학교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학생 안전 패트롤,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무려 30%나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안전보다 더 중요한 정책은 없다는 각오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준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와 학교 내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해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침몰 때 봤습니다마는 신고 전화를 하니까 위도가 어딥니까? 경도가 어딥니까? 이런 사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앱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모바일 학교 안전지킴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신고 필요 없이 카메라로 촬영해서 학교 폭력이나 학교 밖에 널려있는 그런 학생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112나 119 또 주민센터에 전송을 하면은 바로 신고가 끝나고 원점 직경 반경 3m 이내에 위치가 바로 표시가 됩니다. 또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2차 단기 기억 상실증과 같은 이런 징후가 나타납니다. 경기도청 산하에 학생안전기구를 설치하고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은 물론 교사와 가족의 통합적인 심리치유, 행동교정, 현실복귀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모든 후보자가 답변을 한 뒤에 상대 후보를 지정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공통 질문은 교육 재정 확보 방안인데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재정 부족으로 빗물이 새는 학교가 속출하고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가 체형에 맞지 않은가 하면
교사들은 구형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경기도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부족한 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박용우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청 재정 현황을 보면 10조 9,336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 법정지원 전출금 1조 9,175억 원을 합하면 실제 예산액은 약 12조 8,511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에 많은 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급식 공급으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고 있으며 최근 급식조리원, 초등학교 돌봄 강사, 스포츠 강사, 경비직 지원 등 비정규직의 파업을 벌여 단축 수업 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포퓰리즘의 혁신학교와 질 낮은 무상급식에 편중된 예산 투입으로 또 다른 교육환경 예산에 고통을 주는 절름발이 투자입니다. 교육감 및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에서 벗어나서 균형 있는 모든 영역에 적정한 재정이 분배된다면 형평성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201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공립학교가 168억 4천만 원, 사립학교 68억 8천만 원 지원되었고 학교 시설 사업은 공립이 50억, 사립이 16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립학교 지원이 아주 저조합니다. 공사립의 환경 개선 및 시설 사업의 형평성을 맞춰서 재원을 분배한다면 누수 현상이 없는 적정한 예산을 골고루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광래 후보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예산은 사실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모 후보는 예산을 정부에서 많이 따온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전 수업이 87%가 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수학습 지원비, 환경 여건 개선 사업비,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매스컴 교육 홍보, 외국 유명 인사 초빙 해외 순방, 교육감 홍보실 대폭 확대, 지역교육청 조직 비대화, 또 학부모 지원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이런 예산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많이 줄여야 되고, 그 밖에도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예산 중에 우리는 학생 수 대비 지원 예산을 약 1조 원 정도로 저는 책정하는데 적게 우리가 받아온 것이 틀림없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고요. 저는 학교 급식 격리단을 조직 운영해서 이 급식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저는 이 급식 격리단 조직 운영을 해서 농사 친환경 농산물 직접 계약 재배하는 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종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실태를 살펴보니까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절감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3명의 교육위원께서 약 11조 플러스 마이너스 12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기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이 되면 안 되고 기업과 서로 소통하는 교육이 됐을 때 훌륭한 미래 인재를 개발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탁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자발성을 끌어낸다면
또 그리고 이 교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정말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더 적은 예산에 더 많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적 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조전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예산 낭비부터 막아야 됩니다. 전임 교육감이 필수적인 교육 활동 아닌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잤습니다. 아까도 지적됐지만은 학부모 회장들한테 이 돈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청이 왜 홍보 예산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과도하게 그 홍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선심선 예산부터 절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산 확보 방안이 또 필요합니다. 경기도보다 규모가 적은 서울시도 비법정 교육 전입금으로 한 해 3천억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제대로 이 비법정 전입금을 받았다면 4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또 특별교부금과 전국 최저인 경기도의 학생 1인당 표준교육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고요. 어제 경기, 서울, 인천의 수도권 보수교육감 대표 후보들이 모여서 공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특별회계를 부활시키자는 방안이었습니다. 저와 연대한 서울의 문영린 교육감은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멘토였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정치권의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국회 협조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준영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많은 후보님들이 중앙정부 예산을 수천억 원에서 2조 원까지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정부의 예산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기간에 걸쳐하는 계속 사업도 300억이 넘으면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중기 재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4년의 시간이 짧습니다.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처리하는 그런 환경 에너지 쪽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환경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게 해서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에 어떤 시가 4년간에 걸쳐 1,5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기술을 접목하면은 6개월 내에 300억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700억이 남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교육청이 반반 갈라서도 4년간 350억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원 확보 대책으로 경기 교육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정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경기도의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을 늘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더 확보하는 일이고, 그리고 자체 수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교부금 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비율로 되고 있는 것이 20.27%인데 이 20.27%를 25%로 늘리는 그런 교부금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만일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교부금에서 전국적으로 약 9조 원을 더 확보하게 되고 이 가운데 한 2조 정도를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경기도로부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2,084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원활한 관계 속에서 경기도로부터 전입금을 제대로 확보하는 일, 이것이 아마 교육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각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공비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이 함께 어울려져서 여기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긴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후보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후보는 상대 후보자 1인을 지정해서 30초 이내 질문을 해주시고 지정된 후보자께서는 곧바로 1분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우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신 뒤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조전혁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님께서는 서울 교육감으로 나오신다고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예, 또 많은 또 출판 기념회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감으로 나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난 22년 동안 계속 이 교육 활동에 몸을 담았고 교육 시민단체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 살려보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제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게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서울보다 경기도 교육 현실이 훨씬 더 참담합니다. 교육 재정이 붕괴하고 교권이 붕괴하고 아이들 학력까지 붕괴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위 정교조 아바타 좌파 교육감들이 망쳐놓은 교육 붕괴의 현장이었습니다. 훨씬 더 참담하게 붕괴한 실패한 경기도 교육을 제가 살려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보람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를 했고요. 많은 보수단체의 지도자들이 저를 경기도에 가서 경기교육을 살려내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음은 김광래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한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영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최준영 후보께서는 중앙정부 고위 관료로 근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7년 이상 장학관으로 교육청 살림을 맡아서 실제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 중에서는 이제 비법정 전입금을 들어오는 문제와 정부 교부금 등을 가져오는 문제 등이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학생 수 대비 등등 각 시군별로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 신청할 때 주인이 다 있고 사업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특정 지역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법에 분명한 법정 근거가 있더라도 이것은 예산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운용됩니다. 그래서 김 후보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추가로 10% 더 늘리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부의 예산 재정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초과하면은 아예 예산 심의조차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네, 다음은 정종희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한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재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이 혁신교육을 계승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승을 하시기 위해서는 혁신교육의 문제점들을 좀 잘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혁신교육은 기본적으로 이 작은 학교로부터 시작이 되고 특히 경기도의 외곽지대에 있었던 그런 학교로부터 사실 작은 학교 운동으로 시작됐거든요. 이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학생들의 이 창의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입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즐거워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선생님들은 당당해지고 아주 자존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혁신학교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요. 예산상으로 보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리과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9,233억 원을 생각해 보면 혁신학교에 200억이라는 건 사실 참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조전혁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먼저 지정하신 뒤에 질문해 주시죠. 박용우 후보께 상대방 후보님에 대한 정책 평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현행 27.27%인데 지금 이재정 후보께서는 2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 결국 국회의 권한인데 교육감 권한도 아닌 사항을 이렇게 교육감께서 공약하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도 될 일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쓸데없는 곳에 지금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특히 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뭐 이런데 여러 가지 뭐 위원회다 뭐 특별 뭐 이런 만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합법적인 어떤 지원금도 뭐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정 전입금이나 이런 거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충분한 예산 갖고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편중된 그런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쓸 수 없는 또 일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어렵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뢰감이 안 갑니다. 예. 네, 이어서 최준영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한 뒤에 질문해 주시죠. 예, 조전혁 후보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공동체만이 유일하게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국가 이상 유엔군도 실질적인 군사가 없고 국가 이하의 단위에도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후보가 교육감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보가 누군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기 나오시는 알겠습니다. 예, 아마 이재정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NLL 발언 뒤집기 이건 너무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발언이 너무 많습니다. 유권자 판단을 위해 가지고 제 개인 의견을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분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 사상은 인민대중의 생존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의 산물이다. 이재정 후보가 하신 말씀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화를 생일 선물로 받고 일생에 잊지 못할 기쁜 생일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재정 후보입니다. 김정일 총비서 추대 10년 강성대국 정책의 일정한 완성으로 김 위원장의 통치 역량이 내외에 입증됐다. 역시 이재정 후보 말씀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며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재정 후보 말씀입니다. 김대업 면회가서 한 말입니다. 역사의 대업을 이룬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라 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권자께서 평가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재정 후보 차례인데요. 상대 후보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종희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지금 재정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문제가 있으려니와 더구나 어떤 이야기를 맥락을 다 끊고 어떤 한 단어 한 구절을 딱 인용을 해서 이렇다고 공격을 하는 것은 참 전 교육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여러 가지 정치와 이념의 논리가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거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러한 격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고 순수 교육자 출신이 교육감을 맡아서 경기도 교육을 살리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교조를 이슈로 삼고 있는데 전교조 교사도 역시 대한민국의 교사임에 분명하고 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중도적, 미래지향적이며 포용적인 중도적 스펙트럼의 교육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후보자를 지정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는 상호 토론 순서인데요. 발언 순서에 따라서 김광래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겠습니다. 지정된 후보는 곧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이재정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께서는 김상곤 교육감 정책을 거의 계승한다 그랬는데요. 김상곤 교육감 정책 중에 인권조례, 혁신학교, 무상급식에 참 많습니다. 그중에 공모제 공무원을 참 많이 데리고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대변인, 감사관, 계획조정실장 등등, 그리고 공모교장을 엄청 많이 뽑았는데 이런 정책까지 계속 이어받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상곤 교육감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즐겁게 되고 학부모가 만족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신이 나는 그런 학교, 그런 혁신 학교를 늘려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두 번째로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을 하나의 교육적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김상곤 교육감이 하신 일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민주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길러준다고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뭐 직원을 몇 명 늘린다든가 뭐 제도를 좀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전 지엽적인 일이고요.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조직은 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은 정종희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광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삭발투쟁을 하셨는데 삭발투쟁을 하게 된 진위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투쟁적 이미지를 보이셔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이끌어간다는 교육감의 이미지에 맞는지를 역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 현장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애써 만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 못하고 참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너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딱 갈라져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계속하는데 이게 학교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정치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딱 갈라져 있고 또 교사들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교육 정책을 추진해도 현장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향성 있는 교육감을 이번에는 정말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삭발을 했고요. 제 생각은 옳다고 보고 초중, 유초중 등 교육을 관장하는 것이 교육감이지 정치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가 너무너무 앞으로도 답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원한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전혁 후보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후보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 후보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한 제 경력을 두고 정치인은 교육감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삭발까지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의원 출신인 본인은 정당 가입하지 않아서 문제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무소속 국회의원은 교육감 자격이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둘째로 역시 저는 교육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 받은 전과자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조전혁 의원만을 두고 말씀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직선제를 저는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일 이번에 교육감이 당선되면은 직선제 폐지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직선제의 폐해가 바로 이렇게 학교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조전혁 의원과 이재정 후보를 두 후보를 저는 정치 성향으로 분명히 있다고 보고 저는 교육위원을 했는데 교육위원은 정치적
중립선상에서 어느 당도 끼지 않고 정말 순수한 우리 헌법 정신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 상태에서 교육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바로 느낀 바가 이런 것이고 또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삭발까지 했습니다. 네. 다음은 최준영 후보 차례입니다.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신데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김광래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4년 동안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도의회에 계셔서 그동안 재정이 집행되는 상황 이런 걸 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교육감보다 사실상 이해가 개최되고 여러 가지 정책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우위에 있는 입장인데 그런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분야에는 제가 분명히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도 가보면은 똑같습니다. 국회와 똑같은 것이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전에는 이제 민주당 두 당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은 들어가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또 비판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 모든 예산은 의원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책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도 좋은 정책 수많은 것들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이것이 통과되기 어려웠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상에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논리,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너무 잘못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이재정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 최준영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정말 절실한데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공사 현장이 학교 부근에 있는가 하면 유해시설도 있고요. 이런 산업 폐기물로 인해서 학교의 공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교 보건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청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최준영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명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기관에 당연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환경 폐기물 처리로서 성명과 같은 이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폐기물도 사실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에 만약 당선된다면 이런 기술을 제대로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하면은 지자체의 환경 처리 비용도 줄어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재정에 투자할 여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환경 규제가 집행될수록 더 많은 폐기물들이 집중 관리되어서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대로 발굴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용우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정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계승 발전시킨다고 하셨죠. 그런데 일반 학교하고 그 예산 불균형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혁신학교는 특정 종교 교육이나 종교 활동을 금한다고 하는데 이재정 후보님께서는 성직자로서 종교의 자유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종교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죠. 우리 헌법상에도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종교적 특색을 가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에 이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일반 학교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바가 크고요. 실제 지금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라고 하면 대략 한 200억 정도 연간 소요가 되는데 이 자금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어쩌면 한 어려운 학교들을 오히려 개발 발전시켜서
혁신학교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교육의 환경을 바꿔나간 아주 상당히 성공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혁신학교를 일반화함으로써 일반 학교까지도 혁신교육의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각 후보가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진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뒤에 재반론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 방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학부모는 매우 중요한 교육 성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학업 성취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정종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학력 향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국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업 성취도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때 엎드려 자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 첫째는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계량화된 그러한 학업 성취도 평가 방식을 과연 미래지향적인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교육의 수준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주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 동안 성적 향상이 된 경기도의 학교는 19.2%밖에 안 되고요. 3년 동안은 1.0%밖에 안 됩니다. 타 지역에 보면 42.6%, 39.6%, 20.4% 이렇게 많이 향상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이 학력 저하 현상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고3 담임과 고3 부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을 수행한 제가 그 일을 해낸다면 학력 향상을 잘 소화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조전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측정하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학력 신장을 위해서 매년 12월 경기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핵심은 과목별로 세분화하는 평가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부족한 분야가 뭔지 명확히 알게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국어가 아니라 말하기, 쓰기, 듣기를 각자 평가받고 또 분석받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독립된 개인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학력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책임져 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조전혁이 함께하는 책임교육청 그리고 긍정교육 그 출발은 반드시 경기도의 학업 성취도 향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학업 성취도 향상 없이 다른 어떤 좋은 교육적 구호를 내세워도 그것은 학부모들이 믿지 못한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준영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학업 성취도가 물론 교육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날로그 시대의 모방형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창조형 인재 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 가거나 또 고등학교 대학 갈 때는 현실적으로 수능이라든가 이런
학업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업 성취도를 단기간에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교육은 교육비가 굉장히 싼 대신에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온라인 교육의 영상을 없애면은 음성과 글씨만 나오게 되고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 방식으로 1대1 학습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교육계에서 도입을 하면은 굉장히 싼 비용으로 거의 공교육 수준으로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채택하는 것이 교육 행정가로서의 교육감이 해야 될 큰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정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학업 성취도 문제는요, 물론 그 평가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보다 2 내지 5명이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서울이 평균 24명인데 반해서 경기도는 35명 내지 40명까지도 있고요. 교사 배치는 서울이 30명당 1명인데 반해서 경기도는 32명당 1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어려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교사들의 무거운 부담이 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되겠죠. 또 하나는 지방과 학교 간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역 격차 극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력 관계도 양극화가 심한데요. 가령 수능의 경우는 경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사된 결과에 보면 전국의 1, 2등급의 수치보다도 경기도는 훨씬 높아서 그런 면으로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나 이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기초학생 부진 학생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 정보망을 구축한다든가 또래 학습을 한다든가 혹은 학습 멘토링을 활성화한다든가 교원 전문가를 집중 육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지역별 학습 클리닉 센터를 확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용우 후보 답변해 주시죠. 일단 용어부터 좀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용어인 일제고사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의 학력을 측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날에 본다고 해서 일제고사다라는 그 부정적인 용어를 확산시키면서 교육 현장을 많이 어지럽힌 것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교권을 무시하고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선생님들의 지시도 불응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학업을 올린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교권을 확립해야 되고 아이들을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줘야 합니다. 많은 예산 의미 없습니다.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취도 평가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관심과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따라준다면 반드시 경기도 교육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광래 후보께서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제가 오늘 사실 유세 때 너무 목을 많이 써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교수학습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모르고 학습 계획을 짤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절대 필요하고요. 그런데 모든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우리가 또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국가 수준 그리고 학교 단위 학교 수준 또 시도 단위로 정말 적절한 이런 그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평가를 잣대로 해서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교사들까지도 진영 논리를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사기진작인데 이 교사가 사기진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 학력 저조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교무실을 정말 분위기 좋은 성적 향상을 하기 위해 매진하는 이런 교무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업 성취도 향상 방안에 대한 답변들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전에 지정된 상대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을 하고 곧 이어서 답변을 들은 뒤에 재반론을 하는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과 재반론은 각각 1분씩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정종희 후보께서 최준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그 요인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예. 그래서 또 그러한 그 학력이 낮은 학생들과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경청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교육감 후보로 나오면서 학교 현장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의 성실성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중학교부터 가니까 기초 수능 내신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욱이 또 고등학교에 가면은 기초력을 쌓는데 시간을 뺏기다 보면은 아예 학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경기도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에 3.8%, 고등학교 2학년에 4.8% 이렇게 지난해 연말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어쨌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물론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은 새로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정종희 후보 재발론해 주시죠. 네, 아주 그 적절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요즘 그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는 그러한 공부여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공부의 의미를 알았을 때 사실은 더 공부에 몰입할 수 있고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주당 뭐 한 30여 시간 공부하는데 상당히 그 점수가 544점이라는 피사의 통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뭐 한 58시간 정도 공부하는데 사실은 그 542점이라는 것 수치적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 공부의 효율성,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소질과 꿈과 끼, 적성들이 잘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실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전혁 후보께서 이재정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고요. 답변을 들은 뒤에 재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과 재반론은 각각 1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많은 현장 교사 출신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인권 조례 정말 문제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 권리 주장 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 지도가 포기되었다. 인권 지키기 위해서 수업이 포기되었습니다. 결국은 학생인권 지키지 않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교육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에는 학생 권리 및 책무 헌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기하고 권리와 책무를 동시에 가르치는 헌장을 제정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그 인격적 성장을 위한 아주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어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섬기는 교육감이 되겠다. 선생님을 지켜드리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수업 방해를 받는다든가 혹은 선생님이 모욕을 당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교권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들을 지켜드린다기보다도 교육 그 자체를 지켜드림으로 해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함께 즐겁고 아주 원만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이것은 어쩌면 혁신학교의 모델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존경과 사랑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네.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전혁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어떤 사탕 발림보다도 저는 교육감의 자질 검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인성 교육이 학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김대엽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해창 후보가 마치 병력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서 대선 판도를 바꿔놓은 병력 브로커며 사기꾼입니다. 이재정 후보는 대구교도소에 있는 김대엽을 면회가서 역사의 대업을 이룬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김대엽을 만나 주고받은 말들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우란 말입니까? 대업이란 이야기 아래 사기꾼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감옥에 가란 말입니까?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추후에 분명히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교육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단순한 정책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최준영 후보께서 박용우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은 뒤에 재발론을 해주십시오.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과 재발론은 각각 1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박용우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다시피 경기도 학업 성취도가 낮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기초 학력이 또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단기간 내에 전체 학업 성취도도 올려야 하고 또 학생들은 공교육에 의존하지 못하고 이를 사교육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런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 예. 제가 정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가족 교육 시스템입니다. 대가족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같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이제 케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 문제 같은 걸 단위 학교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문제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과거의 대가족 제도처럼 현대판 대가족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공동으로 케어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적성, 끼, 꿈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우리 어른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같이 공동으로 케어한다면 그 기초 부족한 아이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점점 더 이웃과 단절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가족 제도를 구성해서 이 지역 사회가 화합을 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교사와 학생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교육 인프라를 구성하는 여러 교육 연구단체라든가 또 은퇴한 교사 선생님들, 기능 제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은 우리 박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대가족 제도를 부활시키는 이런 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정 후보께서 김광래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은 뒤에 재발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과 재발론은 각각 1분입니다. 네, 김광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객관식 시험을 제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1년에 16번 시험을 치르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김광래 후보께서 공약집을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공약을 세워놓고 계시는데 역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제고사식의 시험을 만들어서
줄 세우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좋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객관식 평가건 주관식 평가, 논술형 평가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에 관해서 우리나라처럼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춰 있고 다양하게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요즘 자꾸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갈등과 교원들이 정말 열과성을 다해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어떤 방법이 가장 나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그 눈높이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맞춤형 이런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는 항상 교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정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네, 그 학생들을 만나보니까요. 제일 큰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시험이 너무 많다. 좀 시험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학교가 즐겁게 학생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아주 시험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주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원만하게,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무엇인가 이루어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려면 일제고사와 같은 그런 방식의 시험은 당연히 지양돼야 될 것이고요. 시험 양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시험을 봐서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건 시험을 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 주관적으로 창의력을 기르는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교육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사의 사기 진작은 혁신학교에서 이미 그것이 입증되어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박용우 후보께서 정종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30초, 답변과 재발언은 각각 1분입니다. 네, 정종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력의 상황을 측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지식과 정보를 잘 쌓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데 그랬으니 국가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용어를 썼지만 또 이게 일제고사. 근데 진행되는 방식이 일제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제식으로 보는 이러한 그 평가는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낭비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박용우 후보 재발론해 주십시오. 그럼 일단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금 답변을 좀 피하시는 걸로 제가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예. 그 일제고사와 그 국가수준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용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처럼. 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히 아이들한테 저는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왜 그 봉투 안에 분명히 그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일제고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네. 계속 예, 말씀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광래 후보, 조전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질문은 30초, 답변과 재발언은 각각 1분입니다. 혁신 교육이 학교에 가서 혁신학교 운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혁신 부장을 특정 그 교원단체 분들이 거의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혁신 부장이 중심이 돼서 혁신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교감과 교장은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지금 사실은 혁신학교 문제가 학업 성취도 문제인데 지금 혁신학교 문제를 갖다 물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예, 학교는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경영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상당한 경영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교사들을 통솔하고 또 그 학교의 경영에 대해 아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갖다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혁신학교가 김상곤 교육감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네임인데요. 김상곤 교육감을 지지하는 그룹이 정교조 교사입니다. 지금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특정 교사단체 출신 사람들만 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다 폐지해야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사기가 올라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발론해 주십시오. 제가 이 혁신 학교를 꺼내게 된 것은 혁신 학교 운영이 잘 됐다 그러지만 이게 바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특정 교원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밖에 있는 교사들은 여기에서 소외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조전혁 의원이 얘기한 대로,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어떤 학교의 유계질서가 무너지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학교는 우리가 다 전교조도 다 우리 교원이기 때문에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부 이렇게 갈라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교조 출신들도 우리가 같이 갔는데 혁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부분 괴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학업 성취도와 관련되고 또 학력 향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 후에 후보자 자유지정 보충 질문 두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공통 질문은 경기도의 혁신학교에 대해서인데요. 경기도 전체 초중고의 10%가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낮아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는 추가 예산을 지원받고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으면서 미지정 학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조전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혁신학교의 구호 자체는 정말 그럴싸합니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숲입니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의 역차별을 가져왔습니다. 혁신학교에 돈이 넘쳐나는 사이 일반 학교에서는 교실에 비가 새고 화장실에 물이 넘쳐도 고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요, 닭 7마리 키우는 닭장 만들어 놓고 창의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500만 원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과연 혁신입니까?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서 프로그램별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학교에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한 후에 혁신학교 선택권을 저는 학교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편적인 평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다양화를 통해서 일반 학교도 형평성 있게 지원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학교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한 긍정교육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발현할 수 있게 다양한 대안학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경기도에 무려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1인당 표준 교육비만큼 교육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교육의 햇살이 비춰져야 합니다. 다음은 최준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혁신학교의 지정의 근본 취지는 원래 좀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좀 균형되게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런 데도 근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좀 멀리 떨어진 학교, 규모가 학급 반수가 5개 반 이하 이런 학급을 좀 지정을 해서 혁신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오히려 도심의 우수한 학교들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지정을 받아서 예산 낭비가 많았습니다. 우수한 학교가 지정받다 보니까 이 학교 환경 개선에는 소홀히 하고 예를 들어 교원 연수라든가 이런 데 대한 예산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 외에 또 혁신학교가 정말 학력 평가는 떨어졌지만은 학력 이외에 다른 인성, 창의력 이런 게 확실하게 좀 눈에 띄게 증가되는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5년간 시행하면서 문제점만 남겨놓고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의 취지대로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지정해서 그 열악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정 후보께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은 그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막 붙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학부모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혁신학교가 들어서면 주변 집값도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필요한 암기식 강제 학습이 아니라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혁신학교 졸업생들이 진로에도 아주 유리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들어오면 그냥 논다, 그게 아니고요, 배우는 것을 노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학교 가기가 즐겁다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혁신학교의 결과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오해 또 하나 불식시킨다면 전교조 교사들이 뭐 주로 하는 게 혁신학교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조 교사 비율이 14%라면 교총에 속한 교사 비율이 31%입니다. 저는 이 교원단체들을요, 이렇게 자꾸 이념적 잣대로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혁신학교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성공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적절한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새로운 창의적 교육을 시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혁신학교는 정말 열악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려낸 제도입니다. 네, 다음은 박용우 후보께서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혁신학교 이퀄 전교조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교사 출신으로서 혁신학교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완전 해방구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의 해방구고 위계질서도 없고 사제간의 정도 없습니다. 스승이 아닌 직업 노동자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모방한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학교를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김상구 교육감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저는 교육감이 된다면 당연히 폐지할 것입니다. 일반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붉은 사상을 이념시키는 혁신학교는 반드시 폐지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위아래가 없고, 이거는 우리 경기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 현실을 모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님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는 붉은 학교라고 저는 여기서 주장합니다. 네. 다음은 김광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집값이 오른다 그러는데, 일부 그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집값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기식 교육에서부터 이제 혁신학교가 탈피한다는데요. 혁신학교 커리큘럼을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70년대 학문 중심 교육에서 아동 중심, 경험 중심으로 이미 바뀌었고요. 우리는 80년대 열린 교육을 또 시행하다가 이 열린 교육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혁신 교육도 안에 보면은 우리가 주지주의, 주지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교사 처음 시작한 70년대 이때부터 이미 우리는 탐구학습, 실험학습, 체험학습, 토론학습 엄청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과거의 교육자들은 다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하고 이제 어떤 분이 초중등 교육에 몸도 안다는 분이 새로운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감싸가지고 과거의 교육을 다 암기식 교육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 학교 현장에 실제 가보면은 혁신학교 운영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부장들이 그렇게 전교주 출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교장과 교감의 말을 안 듣는 이런 해방 교육 특구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정종희 후보께서 1분 30초 이내로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혁신학교, 혁신교육 방향이나 철학,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예, 한 줄 세우기 방식보다는 여러 줄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이고 체험 중심의 교육이고 토론 중심의 교육, 이것을 통해서 21세기형 창의적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혁신교육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향성과 체계성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후보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장의 경험이 부족했던 분이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 혁신교육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것은 자발성에 근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이 예산을 가지고서 주도를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진로 선생님들께서 경기도에서 교사들의 자발성을 활용해서 진로 상담 포맷이라든지 진로 캠프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자발적으로 했던 그러한 활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이 사실은 많이 폐묘되고 곡해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학생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시간을 갖고 제가 교육감이 체계적으로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혁신 학교에 대한 후보자 여러분들의 견해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를 정한 뒤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후보께서 상대 후보를 먼저 지정하신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이재정 후보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대업 교도소 면회 분명히 가셨죠. 면회 가셔가지고 역사의 대업을 이룬 것에 큰 보람으로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 자랑스럽게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사기꾼이 되라고 또 감옥에 가라고 가르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편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야말로 굉장히 편을 갖다 가른 그런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과정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대엽 씨의 경우에 면회 간 거 사실이고요. 가서 그 이름을 따서 정말 앞으로도 인생을 그 큰 뜻으로 잘 살길 바란다. 그런 뜻으로 제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한 것뿐이지 김대엽이 한 대로 살아라 이런 것을 교육에 반영하겠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조전혁 후보의 경우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혹은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교육자다운 일은 아니고 더구나 교육감 후보로서도 그렇게 썩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토론이 정말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교육 가족들에게 경기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서로 소통하는 그런 토론이 돼야 할 텐데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최준영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신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네, 이재정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의 속기록을 봐도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중에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가장 많았고 반드시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의 업무량도 30% 늘어나고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이런 지원 방안도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확대하시겠다 그러는데 방안이 있으신지요? 혁신학교의 경우에 이제 역사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평가하기는 상당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82개의 학교들 가운데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한 30개가 되고요. 지금 300개 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 지역을 정해서 그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는 학교가 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좀 넘어가야 비로소 이것이 결정이 납니다. 저는 이 단계에서 이것을 만일 멈춘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또다시 좌절감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혁신학교를 일반화함으로 해서 일반 학교도 혁신학교의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교과 과정도 새롭게 만들고 교육 문화를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면 정말 경기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정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한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정정희 후보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혁신학교를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학교를 폐지할 때 정말 학부모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할까, 학생들의 좌절감을 얼마나 심할까, 더구나 붉은 학교, 붉은 사상이라고 막 이렇게 몰아대는 이런 상황을 놓고 참 답답합니다. 경기 진로 진학 상담 교사 협의회 회장까지 하신 후보께서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들이 존중이 되어야지 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과거의 어떤 흑과 백의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미래지향적이고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중도적인 그러한 교육감이 교육에는 교육감으로서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신 뒤에 질문을 하시고 지정받은 후보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예, 이재정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제일 먼저 지정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신지요? 혁신학교는 그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한산 초등학교에서 26명의 학생을 데리고 교사들이 정말 고민을 하다가 이 폐교 위기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 해서 혁신학교가 시작이 됐죠. 그럼 경기도에 있는 그 부흥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요?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에 있는 용인에 있는 부흥에는 흥덕고등학교죠. 흥덕고등학교 말씀하시죠? 흥덕고등학교. 네, 흥덕고등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 흥덕고등학교 정말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혁신학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요.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되어 있죠. 그 진학률은 지금 나와 있나요? 진학률은 그 학교 학생 가운데 무려 126명 가운데 124명이 대학을 진학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사실 대학 진학 자체가 뭐 꼭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성과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자기 길을 자기가 열어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보람이고 흥덕고등학교야말로 우리들에게 혁신학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광래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지정하신 뒤에 질문을 해 주시죠. 박영우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혁신학교 하나를 놓고도 우리 후보자들이 아주 성공 쪽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참 딱합니다.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흥덕고는 정말 많은 교육자들이 실패한 혁신교육의 산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혁신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그 헌법에 보장한 의무교육, 유초중고 의무교육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답변 1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혁신학교는 모두 다 100%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학교는
특정 단체 교원 노조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상급식이 다 들어가 있고 인권도 들어가 있고 학생인권도 있고 총체적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합법적인 그러한 위장된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혁신학교를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 철저하게 다 파헤칠 것입니다. 또한 혁신학교뿐만 아니고 통일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강사로 서는 이러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이러한 학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엄중, 발본, 세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종희 후보께서 상대 후보자를 진행하신 뒤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이재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혁신학교의 이념과 철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붉은 학교다, 또 타파의 대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완성하는 데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사람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혁신학교의 성공은 바로 그 교사들의 아주 자발성과 열정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고요. 이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과정이 있는데 학부모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협의 과정이 있었고, 여기에 학생들의 정말 아주 이 고맙게도 선생님들과 함께 뜻을 맞춰가면서 만들어간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물론 여러 형태의 저는 혁신학교의 모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흥덕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고 성남의 보평초등학교나 보평중학교 이런 여러 형태의 우리가 혁신학교형을 만들어 가게 되면 경기도의 다양성 있는 이 지역에서 다양한 배경 속에서 혁신학교가 정말로 경기도의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혁신학교를 통한 경기도 교육의 정말 대반전,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후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토론 순서는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1분씩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최준영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예, 교육 재정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시설 안전 개선도 해야 되고 명예퇴직 희망 선생님들께 퇴직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또한 교사 처우 개선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학업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창조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성 창의 교육도 확대해야 됩니다. 안전교육 훈련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 정규 교육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때에는 가장 확실한 이미 개발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재정 확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능력이 검증되고 교육감 후보 최준영이 반드시 재정을 확대시켜서 경기도 교육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후보께서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방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참 감사를 드리고 청취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경쟁을 해서 저를 경기도 민주교육개혁 단일후보로 만들어주신 세 분 선생님들, 최창희 경기도 교육위원, 이재삼 경기도 교육위원장, 그리고 권오일 에바다 학교 전 교장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세 분이 이 자리에 계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더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학부모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하나의 안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자유롭게 더 활성화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평준화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2013년부터 도입된 안산 광명의정부 진행 과정을 잘 살피고요. 그리고 용인 2015년에 평준화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화성, 남양주, 오산, 구리, 평택 이런 지역도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와 학교와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들을 위한 평준화 작업을 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우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현장 교사 출신 저 박용우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교육감을 정치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고리를 반드시 끊어놓겠습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학부모님들을 섬기겠습니다. 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뒹굴면서 울고 웃었던 현장교사 박용우를 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경기교육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광래 후보께서 1분 이내로 마무리 연설해 주시죠. 해와 달이 뜨거지듯 역사는 정의롭게 흐릅니다. 유초중등교육은 실제 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사에서 교육장, 교육위원까지 경기교육 모든 분야 경험한 40년 김광래 그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풍부한 경험과 안전 최우선 정책으로 학생들의 행복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학력 쑥쑥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으로 4년 연속 학력 꼴찌 확실히 바꾸어 놓겠습니다. 대한민국 헐뜯는 좌편향 교육 대청소하고 통일의 길을 여는 한민족 융합교육 새롭게 개척하겠습니다. 4년마다 끊기는 정책을 지향하고 일관성, 지속교육으로 선진경기교육 이룩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공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MBC 관계당국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종희 후보께서 마무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학교 종이 땡땡땡,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놀리는 것이 참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으로 출마하게 된 지금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종 정종희, 정말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감에 출마한 이유는 진로교육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에는 정말 진학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진로 교육을 프로세스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원고의 문제, 안산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게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스웨덴 총리, 이분의 청밀한 삶을 저도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재정 마이너스 1억 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 푼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종이 꿈과 희망을 드리는 교육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전혁 후보께서 마무리 연설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감의 도덕성, 국가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정 후보는 드러난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낙선운동 대상자입니다. 10억 원이나 되는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전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출한 공식 기록에 입영을 기피한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는 엄연한 이런 사실에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라고 저를 오히려 비방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기도민과 학부모를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분열과 갈등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육감을 원하십니까? 소신 있는 바른 교육감을 원하십니까? 저는 일주일에 이틀만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하겠습니다. 저 조전혁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실패한 정교조식 교육실험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연설 끝으로 해서 오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보시고 다음 달 4일에 꼭 투표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감 선거의 투표 용지는 가로로 작성되었고요. 후보자의 기호가 없고 지역구, 구, 시, 군, 의원, 선거구 단위로 후보자의 게재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